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주말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 시황에서는요, 이제 7월도 1, 2, 3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에 대선 테마들이 상당히 소강 상태로 접어든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종목이 교체가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선 테마들의 그 전통적인 그런 종목들에서 다소 종목이 바뀌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근 이제 주도주의 손바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을 예고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철강 하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철근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그 주가가 실적 호전으로 철강주들이 그동안 조금 조정을 하는 사이에 본격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과연 부국철강에 어떠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가? 그래서 부국철강 하면은 이제 그 광주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낙연 관련 테마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뭐 인터넷에 간략하게 뭐 이낙연 관련해서 넣는다든가 또는 부국철강 테마로 해서 넣어봐도 금방 검색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정치 테마주들이 윤석열과 이재명 요런 그 선두 1, 2위권을 다투는 그 후보들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지지부진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이에 그 이낙연 관련주라든가 최근에 많이 그 지지율도 회복되고 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 관련주들도 부분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특히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남선알미늄이라든가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주가 탄력이 상당히 약하면서 부국철강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부국철강이 단순한 대선 테마주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그 최근에 철근 가격의 인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 회사의 그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됐던 것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테마주들 기존 주도주에서 진화하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의 지지율이 높으면 당연히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회사의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거. 부국철강이 이 광주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재무 구조, 또 꾸준한 A형 성장, 또 최근에 철근 가격이 톤당 기존에 상반기에만 해도 60만 원대였던 것들이 최근 6월 말서부터 7월로 접어들면서 100만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대부분 이런 그 레벨업 되는 주가가 한 단계 우리가 다소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공매도가 회피될 수 있는 종목이면 그 무리한 가격 그 범위 내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로 주가를 더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요. 그 순간에 주가가 이게 무리하게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서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어, 부국철강의 그 회사의 기업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철강 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광주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지역 기반의 회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연결하는 그 이유도 이낙연 대표 하면 광주 지역 기반의 광주 제1고등학교, 지역 명문고등학교죠. 거기에 서울대학교 법대, 지금 여기 남상규 회장님하고 요 손희로 그 대표이사 두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분도 서울대 법대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이제 온라인으로 검색하면은 쉽게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대개 이 회사에 있는 이사님들이 광주 제1고등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낙연 대표와의 그 학맥이라든가 또는 지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보고서 작년 그 실적에 대한 것, 그 감사보고서를 간략히 한번 찾아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국철강은 시장에서 그렇게 기업의 그 주가가 우리가 이제 그 대형 회사들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진면목이 그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1,600억에 불과하거든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납입 자본금이 100억에 불과한데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1,000억이 1,100억이 되고 있어요. 부채도 180억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납입 자본과 자본 총계의 비율이 1132%에 이르죠. 이 정도면은 재무 구조에 있어서는 아주 그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영업이익이 17억 정도로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철강 가격이 또 그렇게 6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근 업체들이 그냥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납품 단가가 상승을 하면 우리가 해운업계라든가 이런 데도 주가가 레벨업 되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납품 단가의 개선이라고 들 수 있겠죠. 최근에 철강주에서도 그렇게 뚜렷한 그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관련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부국철강에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주가가 좋다고 할 때도 6,000원대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실적 호전하고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기존에 평가됐던 가격대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최근에 HMM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 주가가 탄탄하게 잘 올라오다가 최근에 한번 꺾이기 시작하니까 못 올라오는 이유도 지속적인 공매도 매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부국철강에 대한 주가 추이하고 투자 주체별 거래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일단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30% 정도의
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이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곧바로 꺾이질 않고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2차 상승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다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부국철강의 시세가 조금 부담되는 그런 가격대까지도 와 있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대선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가 아니면 실적 호전 때문에 올라가는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할 때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국철강이 기존에 물론 이제 대선 테마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은 그 대선이 또 5주 정도 연장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대선 테마로 작용을 하려고 그래도 지지율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2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본선에 진출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모르지만 앞으로 대선까지 기간이 길게 남아서 최종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도 지금 10월 초에 그 후보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재료가 살아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철근의 톤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대선 후보 지지율로도 참신한 기존의 종목이 아니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동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호전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것. 또 전체 주식 수도 2천만 주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개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닥권에서 주가를 주도하는 것들은 주도하는 세력들은 개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일부 무리하게 주가가 올라서 매도에 치중을 할 때 그때는 꼭 항상 또 다시 손바뀜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도 이게 장중에 무려 17%까지 올라갔다가 급등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하다 종가 무렵에는 다소 급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한 그런 면들은 있지만 고점 대비 비교적 그 양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탄한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 양봉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꿈으로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측면 이런 걸로 볼 때 주 초반에도 물론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될 시장에서도 주도주의 위치를 충분히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략 이런 종목들이 시세 부담 때문에 아침에 강하게 출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섣불리 여기에 높게 주고 들어올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당일 매매하기에도 훨씬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하게 혹시라도 마이너스 출발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회복하고 보합 이상으로 출발을 할 때 그때 매매에 동참을 해도 장중에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그 패턴에서 최근에 당일 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플러스 10%대 그 정도에서는 그 매물 지대라고 하는 점을 잘 보시면서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은 다음 주에도 새로운 그 종목으로 대선 관련 테마도 되고 업종도 호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 또 주식 수가 상장된 주식 수가 2천만 주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단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피하면서 매매를 하기에 관심을 갖기에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돼서 부곡철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 참고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또 다른 대선 테마주들 우리가 지지율 1, 2, 3 이런 종목들에서도 그동안 주가 변동이 없다가 최근에 종목이 변경된 듯한 그런 흐름
물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국 철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 다음에 그 지지율 1위나 2위 정도 윤석열 후보라든가 또 이재명 관련주 이런 쪽에서도 기존의 주도주에서 약간 변경이 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주말에 몇 개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